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시위 학생들이 철수하라는 학교의 명령을 거부하고 빌딩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가구로 문을 막고 창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건 채 바리게이트를 치고 학교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이보다 몇 시간 전에 학교 측은 시위 학생들에게 정학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은 시위대를 떠났습니다. 백악관은 시위대의 건물 점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난했지만 유엔은 다른 발표를 했고 시위는 미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 가능성이 보이지만 휴전과 상관없이 라파 전투를 다짐한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은 미국 대학생들의 시위도 멈춰지기 힘들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용 돈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직 대통령이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트럼프의 형사법 위반 증거 서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최소한 148번 공식 발언에서 말 실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당하기 전에 사전 방어하는 식으로 캠페인 전략을 바꾼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가정집 밖에서 영장 집행 중이던 경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 미국 법집행관이 공무 도중 가장 많이 숨진 사건이고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 가운데는 17살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를 포함한 미국 주요 신문들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은 고소 사건입니다. 라오스 태생의 암 환자가 미국 역사상 8번째로 큰 액수의 파워볼에 당첨되자 복권으로는 8번째, 파워볼로는 4번째 큰 액수입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빅뉴스입니다. 46살의 당첨자는 일시불 지급을 선택했고 13억 달러는 티켓을 공동 구매한 아내, 친구들과 똑같이 나눠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는 중국 소수인종 출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미국 대학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해밀턴 홀 오늘 아침 시위 학생에 의해서 점거됐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상징적이었던 건물입니다. 학생들이 점거하고 나서 대학이 해산 명령을 하고 어제 낮 2시였죠. 현지 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11시가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전부 캠프 비우고 나가라 하는 학교의 해산 명령 거부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교 방송국에서요. 전부 이러한 것들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WKCR FM입니다.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은 10명 조금 넘고요. 그리고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의 이 같은 시위가 다른 대학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더 많은 대학으로 퍼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자 전쟁을 중단하라 등등의 여러 요구를 하면서 체포되는 시위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검한다는 것은 1960년대 이후에 아주 중요한 학생 운동 때마다 상징으로 실제로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그 시위의 한 부분입니다. 60년대 말에 치열한 건물 점거는 콜롬비아 대학을 포함을 해서 베트남전 반대였고 이번에는 역시 반전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전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잔혹 행위를 중단해야지 된다. 학교가 여기에 돈을 주고 학교가 이것을 지지를 하고 반대하는 학생들을 부당하게 탄압한다는 게 시위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학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대학 총장 미노우체 샤피크 박사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사라든가 투자하는 것 중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관계기관이나 학교와 협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단하지 않는다.
대학교의 리더와 학생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위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은 시위하는 학생들과 합의하고 싶지만 합의가 안 된다. 서로 완전히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지 학교에서 하는 일로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사태 때 이뤄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면하라. 지금 학교가 정학을 이미 이번 시위로 인해서 시킨 학생이나 또 총장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는 교수들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 같은 것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이거 사면해라. 학교는 그럴 수 없다. 더 많은 학생들을 정학시킵니다. 사태가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 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학생들 지금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도적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적단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위하는 학생들이 얼굴도 가리고 본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도 저는 알아볼 수 있겠던데요. 아는 사람들은 눈만 내놓고 있어도 그 눈이 또 과격한 어떤 그 큰 행동을 할 때는 또 스카프가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니까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누가 주도하는지 어떤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는지 전부 파악 중입니다. 왜요? 상황에 따라서 정학시키고 퇴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컬럼비아 대학교가 미국에서 아이빌리그 대학 가운데서도 컬럼비아 대학교가 등록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뭐 9만 달러 정도 되고 그 밖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다 되는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5월 15일인가가 컬럼비아 대학교의 졸업식인데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저 시위에 가담을 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고 누가 주도하고 누가 가담하는지를 학교 측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계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인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가 학교를 마구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의 딸이 컬럼비아 대학교 자유의 학교에서 시위하다가 지금 정학을 당했잖아요. 일한 오마르는 주이시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일한 오마르가 한 말에 동의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 주이시 학생들도 친대량 학살 편이다. 이건 친이스라엘, 친네탄야후 정책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일한 오마르는 친대량 학살 편이라고 아주 비비들리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이스라엘 눈치를 봐야지 되는 사람이 정치계에 너무 많습니다. 돈이나 표로서. 대부분 반대를 하지만 막상 주이시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이시고 백인이고. 먼저 말했잖아요. 일요일에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거 지금 대량 학살하는 거지. 사람들을 굶겨 죽게 하고 공습해서 죽게 하고 집을 떠나라고 안전하다고 하고는 또 공습해서 죽게 하는 게 이게 인종청소지 대량 학살이지. 버니 샌더스가 주이시고 백인 남자가 이런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무슬림이고 몸집도 작고 유색 인종이고 한 일한 오마르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일한 오마르를 지금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주이시 학생들도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게 하는 것은 너무 지독하다 하면서 지금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군이 인권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규정은 하면서 미국 정부 측에서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도 이스라엘 표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저렇게 건물을 점거하는 건 아니지 하는 얘기 내놓습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연방 하원 의장 계속해서 학생들이 말이야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저렇게 건물이나 점거하고 하는 거 이건 미국의 치욕이다. 아니 이것 하나도 못 막아? 학교에서는? 하원 민주당 그룹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 많은 정치인들도 학교가 이걸 못 막으면 그러면 총장이 사임해야지? 이런 그 분위기고요. 학생들은 인스타그램에 본인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올립니다. 바리케이트 쳐진 문에는 팔레스타인 기가 걸려 있고 우리에게 조인하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친팔레스타인계 시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은 아니 무슨 대학교가 이렇게 무법천지야? 아마 쟤들은 저기서 평생을 살 거야.
큰 가방에 뭘 잔뜩 가지고 들어갔거든. 그 건물을 점거했을 때는 오케이, 나 졸업식 얼마 앞두고 있지 않지만 그냥 이 일을 위해서 학교에서 찍히건 말건 나는 이대로 가겠어 하는 학생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들어갔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많이 있으실 거고 제 머릿속에도 말씀드리는 순간에 광주에서의 시청에서의 사람들이 들어갈 때 처음과 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야심이 있는 사람도 양측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는 좋은 뜻으로 해도 굉장히 많은 치명타가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미국의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완전히 그 학생들이 내거는 현수막을 보면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다 가리고 하니까 누구는 도적단처럼 보여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진이나 비디오로 볼 때는 해서 그 리버레이션 에듀케이션 교육을 해방시켜라. 왜 학교에서 이스라엘에 딱 붙어서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고 이스라엘에 돈을 받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한마디도 못하는가. 친팔레스타인계는 이렇게 정확시키고 퇴학시킬 움직임까지 하면서 하는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 해밀턴 홀을 1968년도부터 베트남 반전 운동을 할 때 상징이었던 그 홀의 이름을 힌즈 홀이라고 바꿔서 어떤 종이에 천에 쓴 것을 내걸기도 합니다. 힌즈가 힌즈 라잡이라고 이달 초였던가요? 올해 초에 그 가자 지구에서 그냥 공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된 소녀입니다. 그 소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힌즈 홀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학교는 학생과 스태프들을 캠퍼스에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의 작은 캠퍼스잖아요. 칼폴리 험볼트에서는 일주일 이상 빌딩이 점거가 됐습니다. 총장실을 포함해서. 그런데 컬럼비아 대학처럼 아이빌리그도 아니고 규모가 크지도 않으니까 세계적인 주목을 조금 덜 받을 뿐입니다. 코넬 대학도 학생들에게 아이빌리그 대학이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계의 돈과 학교에서 이스라엘계 회사에 투자한 것과 방산업체에 투자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본인을 총장을 만들어준 이사진을 만족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코넬 대학도 시위하는 학생들 징계한다, 퇴학시킬 것이다. 이러한 정학시키거나 퇴학시키거나 징계할 것이라는 것을 마구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요. 어제도 또 40명의 학생이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리노이주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만 보기 드문 협상을 했거든요. 학교와. 그런데 협상을 할 때 학교에서 평화 시위는 허용을 한다. 그러면 이걸 컬럼비아 대학교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1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을 때 뉴욕 경찰이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런데 학교 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체포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것은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텐트도 하나 치는 것만 허용을 하겠다. 그 하나의 텐트를 아주 큰 것을 칠지도 모르죠. USC가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메이저 졸업식을 취소한 유일한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USC는 아예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는 수석 졸업자의 친팔레스타인 행위 등등으로 인해서 그 졸업 연설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 인사들 연설 다 취소하고 하다가 메이저 졸업식을 취소한 거잖아요. UCLA에서 시작된 UC 계열의 시위는 이제 한인 학생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는 UC 얼바인, UC 리버사이드 그리고 옥스나드 칼리지도 한국 학생들 꽤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도 시위 벌어졌고 크고 작은 캠퍼스에서 백악관이 건물을 점거하는 거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엔의 인권위원회의 책임자 볼커 터크 법 집행관의 조치가 균형에 어긋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전투 경찰들이 투입되고 텍사스에서는 기마병 부대가 투입되고 해서 학생들을 막 잡아가고 곤봉으로 때리고 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사회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위로는
캐나다, 그리고 바다 건너서 프랑스, 또 호주, 이쪽 바다 건너면 프랑스, 이쪽 바다 건너면 호주, 이렇게 많은 시위는 지금 번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좀 전보다 적은 인질의 숫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봤자 인질 교환이요. 40명에서 한 33명까지 해주면 그래도 퍼센티지로는 꽤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벤자민 네탄야후 정치를 해야죠. 우파를 만족시켜야지 되니까 이 휴전 협상과는 상관없이 라파는 계속 들어가서 우리가 하마스를 완전히 초전 박살은 아니네요. 지금 뭐 10월 7일에 시작돼서 11, 12, 1, 2, 3, 7개월이나 됐으니까는요. 어쨌든 뭔가를 휴전을 하겠다는 그걸 보면 희망이지만 그런데 끝까지 라파 지구의 마지막 남은 곳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저런 시위를 풀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 대통령 너무 급해졌죠. 어제도 보니까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가 이번에 그 휴전 협상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니까 그런 지도자들과 전화를 하고 하마스에게도 휴전 협상을 받아들여라 이런 그 압박을 하고 있고 하마스가 어제 휴전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서면으로 작성한 답변서를 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가자 전쟁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민간인 약 3만 5천 명, 부상자 약 7만 8천 명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숨진 이스라엘에서의 사람들 사망자 1,200명, 그리고 인질로 약 240명이 잡혀갔다. 한 100여 명 정도 풀려났고 나머지 숨진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 인질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대학교는 아마도 지금 백악관도 뭔가 발표를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위험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의 입장 또 텔레비전 앞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하루 재판 쉬었잖아요. 딱 그 노려보는 그 모습으로. 그건 설정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강해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여러 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또 많은 한인분들도 자녀분이 경관으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점점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 같은 일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딱 끊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에 이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컬럼비아 대학을 포함한 그 대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시위, 중동 정책이죠. 그러나 또 국외적인 국내와 국외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멕시코 대통령과 불법 이민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선거 캠페인이기도 하고요.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도 뭐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요. 마누엘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런 것들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 어포인먼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뭐 줄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등등의 일도 하고 또 하나 백악관이 발표한 게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소한입니다. at least 148번 공식 연설, 공식 발언에서 잘못 얘기를 했다. 이건 이제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도 일일이 다 보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대로 어떤 뭐 짧은 연설이라도 하고 아니면 기자들과 얘기할 때도 뭔가를 잘못 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40 적어도입니다. 아직도 더 나오겠죠. 148번이나 있었다 하는 것을 다 일일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일들은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전부
공식 문서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꼭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의 경우도 나중에 뭐가 잘못됐을 때는 수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정하는 케이스를 보면 거의 뭐 날짜라든가 거의는 아니고 거의보다는 많게 아니 거의보다는 조금 적게 날짜라든가 누구의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뭐 조직 단체의 이름 같은 것도 혼돈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 법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서명한 그런 법안 이름 같은 것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적어도 100 이제 48번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자, 추가, 수정 또는 변경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믿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이 아니라 그때 위가 아니라 they 그들이 믿어왔다는 걸.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텔레프롬프터 같은 것을 보고 연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방어한다, defend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defend라고 쓰였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defeat를 defend라고 이렇게 읽었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그런 실수인데 그런 실수 이외에도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이외에도 대통령이 하지 않은 얘기도 많은 매체에서 했다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트랜스크립을 공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시중지, 대통령은 일시중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는 것. 아니면 어떤 때는 뜻이 뭔가 we are 이런 것을 붙이지 않으면 애매하게 아니면 반대의 뜻이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다 조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를 포함한 무슨 뭐 이런 LGBTE 뭐 이런 데서 LGBTQ 저도 보세요. LGBTE라고 하잖아요. LGBTQ 여기서도 예를 들어 그 LGBTQ라고 T를 생략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지아주에서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대학생이 숨져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이슈가 됐었죠. 특히 공화당에서 22살 그 레이켄 라일리든가요. 저도 이름 잘 기억 못합니다. 이 이름을 조금 잘못 불러서 랑켄이라고 불렀다고 하든가요.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잘못했다 해서 148번을 전부 수정을 한다는 건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제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공식 발언을 했었을 때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 정정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기는 한데 지금은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아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해 하는 것이 공격의 제일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치명적이 아니라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격 같은 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 실수를 148번.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저와 같은 직업이신 분이 아니시라면 본인들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에게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후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그 업체의 오너라면 직원들에게 한 얘기를 직원들이 다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7일이라고 휴가 7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사장님은 내가 언제 난 5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다른 직원들이 다 7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아니 7일과 5일은 발음도 다른데 내가 5일이라고 했지 언제 7일이라고 했어? 하다가 어떤 직원은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어머 사장님이 5일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직원은 5일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장님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지금 듣고 싶길 원하는 말을 5일이라고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방송하는 것 들어보기를 원치는 않는 사람이지만 어떨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요. 영락 없이 거의 영락 없이 완전 무결한 방송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같이 방송을 듣고 가면 여러분들께서 아 강예신이가 숫자에 약하니까 저걸 또 7인데 70이라고 잘못 말했다던가 뭐 이런 2024년을 2004년이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이걸 알아서 다 들어주시는데 저도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니 2004년과 2024년은 비슷하기라도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70억 달러를 2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때도 있다니까요.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백악관에서도
1월부터 4월까지 148번 적어도 실수를 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저렇게나 많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도 저처럼 직업이 이래서 저의 말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은 저의 실수를 제가 알게 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실수했는지도 모르면서 아니 내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를 속이고 있어. 똘똘 뭉쳐서 속이고 있어. 쟤만 예쁜 애야. 쟤만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 쟤만 진실이 아니라 왜곡된 진실을 사장님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 일이 아무튼 있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를 조금 바꾼 것 같다. 공격당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를 막 농담 삼아서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도 본인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좀 농삼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가정집 밖에서 어제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경관이 이렇게 많이 갔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합류를 했을 수도 있는데 대단한 사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뿐만이 아니라 경관이 하나의 사건에 이게 대단한 무슨 테러리스트들이 집단으로 와서 진압하러 간 것도 아닌데 한 가정집에서 샤롯테에 있는 가정집에서 중범 유죄 판결을 받은 용의자가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이것을 알고 영장을 집행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집 앞에서 그 용의자가 경관과 총싸움을 한 거예요. 앞뜰에서. 그래서 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용의자의 뒤에서 총을 쏴서 용의자도 숨졌습니다. 두 번째 사격은 집 안에서부터 나오는 공포의 총이었습니다. 다른 용의자들에 의해서. 이 총격전으로 4명이 부상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1명은 중태예요. 이 정도 되면은 하이파워 라이플인 거죠. 하이파워 라이플을 가지고 3명이 경관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모든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영장을 가지고 간 상태니까 나중에 막 장갑차까지 등장을 했대요. 장갑차로 에워싸고 지원부대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원래 영장 가지고 어디 갈 때 장갑차가 쫙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부대도 있었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2명은 체포했죠. 용의자 자체는 40 몇 살이라고 하던데요. 숨진 용의자 이거 보세요. 39살이라고 제가 써놓고도 40 몇 살이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또 다른 40 몇 살 누군가가 있거든요. 46살 뒤에 복권 당첨자군요. 이래서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39살의 테리 클락 휴즈 주니어가 용의자이고 집 안에서 용의자 2명이 체포가 됐는데 경찰들과 총싸움을 한 명은 17살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고성능 라이플로 주변 사람들이 거의 3시간 동안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2시간 동안은 총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 적어도 30분은 연속 따다다다다다 이런 연속 총격이 있어서 결국은 장갑차가 막 창문도 출입구도 다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니까 근처에 학교도 있대요. 학교도 있으니까 학생들은 얼마나 무서웠을 것이며 이거 영화를 보더라도 2시간 내내 3시간 내내 총격전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밤에 얘기를 했죠.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 수행 중이던 경관들은 영웅이다. 의회에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기 폭력을 제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상무기 총기 금지하자. 대용량 탄창도 금지하자. Enough is enough.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요. 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 enough is enough라는 얘기를 오바마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번 눈물도 찍어내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enough is enough보다는 이 지금 공화당에서는 표와 돈과 나의 잡이 이걸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몇 %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모든 대량 살상 무기까지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이 무기까지 일반인들이 갖고 있어야지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enough is enough라는 그 말은 하나 또 이제는 그 정치인들 총기 규제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 이제 그 정도. 우리는 사실은 경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경관이신 분들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죠.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미래와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돈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미국 달러 강세잖아요. 달러가 강세면은 다른 나라 돈들은 다 약세라는 뜻이죠. 달러 대 다른 나라 돈. 이렇게 되니까요. 오늘은 주식시장도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뉴욕타임스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뉴욕타임스가 하고 나니까 다른 데서 따라올까 했는데 다른 주요 매체들이 따라오기는커녕 오히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상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신문들이 뉴욕타임스 쪽으로 뭉쳤습니다. 그럼 이게 같이 뭉쳐서 오픈 AI라는 그런 그 미래의 어떠한 그 지적재산권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되는 이런 그 회사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픈 AI 여러분들 다 챗GPT 등을 쓰고 계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오픈 AI가 챗GPT에게 뭘 물어보면은 다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쓰면서 저작권료는 내지 않는다. 이게 뉴욕타임스가 몇 개월 전에 고소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린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막 기사 찾아보고 하면은 그게 트래픽이 생기고 그 트래픽이 방문객 숫자와 함께 광고로 연결이 돼서 광고 수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문사에 가서 안 합니다. 오픈 AI 같은데 챗GPT 같은 데다가 찍어보고 그걸 거기서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손해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제일 먼저 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을 때는 파이낸셜 타임스 또 AP라든가 그런 여러 회사는 오히려 뉴욕타임스 쪽으로 가지 않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별로 많은 돈도 아니에요. 1년에 몇백만 달러 정도 돈 내는 이런 것을 계약을 했거든요. 뉴욕타임스는 막 수십억 달러 이거 배상을 해야 될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나자 뉴욕타임스 쪽에 합류한 그런 신문사들이 생긴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도 여러 신문사가 있네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그리고 또 산호세 그 머큐리 뉴스, 뉴욕에서는 뉴욕 데일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 또 그 오랜도 센티넬, 플로리다주에 또 사우스 플로리다 선 센티넬, 또 뭐가 있나요? 덴버 포스트. 이게 한 회사의 소유라서 그런 것 같네요. 알덴 글로벌 캐피털이 소유한 8군데 미국의 아주 다 유명한 신문사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뉴욕타임스와 같은 쪽에 섰으니까 이 경우는요. 서로 힘을 합쳐서 합동소송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때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뉴욕타임스 그 소송 케이스를 2군데 회사에서 법률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2군데 회사 가운데서 한 군데 회사가 지금 이 8군데 회사의 이 소송을 지금 맡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뭘 물어볼 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문사들의 기사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아무런 그 혜택이 없이 해가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방향인지는 일반인들은 지금으로서는 알기 힘듭니다만 아무튼 뉴스의 그 발행인들이, 뉴스 그 회사들이, 신문사들이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 처음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고 하면서 그 방문객의 숫자, 트래픽 이런 것으로 돈을 벌던 것을 AI에 빼앗기게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AI 회사와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AI 회사와 협상을 하거나 파이낸셜 타임스나 AP통신처럼, 아니면 이거 아니다 하고 또 다른 것을 뭔가를 해서 소송으로서 엄청나게 하고
미래를 또 어떤 그 기약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이제 이런 일 아무래도 소송하는 회사가 많아질 듯 보이죠. 그리고 지금 희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처음에는 이걸 그냥 재미삼아서 그리고 행운이고 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께 사연이 있네요. 파워볼 13억 달러 당첨자 오레곤주예요. 오레곤주 주민 라오스에서 태어난 라오스 태생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하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 가디언 같은 그 신문사의 취재력이라기보다는 다른 신문사나 다른 방송국에서도 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가간 거죠. 왜 라오스 태생이라고 했는지 제가 마지막에 알게 됐는데, 8번째로 큰 그 미국 복권 역사상 13억 달러입니다. 46살에 청 셰판이라는 당첨자고요.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다가 8년 동안이나 암 투병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큰 금액은 한 번에 받는 걸 하거든요. 13억 달러라도 뭐 세금 다 떼고 4억 2,200만 달러. 아내 친구들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좋아서요. 마음도 좋겠지만 광에서 인심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이 티켓을 살 때 200달러 이상을 모아서 다 같이 아내 친구들에서 똑같이 이제 나눠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살 때부터 우리는 이제 억만장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암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제 인생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좋은 의사 찾을 거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틀랜드네요.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드림하우스 살 거고요. 그리고 또 파워볼은 계속 할 겁니다. 어쩌면 누가 알겠어요. 또다시 행운이 올지. 투머치 행운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요. 파워볼로는 4번째 큰 액수랍니다. 이 확률이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이 하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1억 7,520만 분의 1, 미국 인구 반 정도 분의 1, 이 확률인데 그러면 이분은 억세게 운이 좋은 분이시죠. 라오스에서 태어나서 1987년도 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수민족 위메인이라고도 부르고 야오족이라고도 하고 미엔이라고도 하고 크게 뭐 야오족에 속해 있는 그 루미엔인 것 같아요. 중국의 남부에 있는 그런 그 중국 남부 지방에 그 뿌리를 둔 소수 인종 그룹이죠. 에이시안, 뭐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안이 되겠네요. 유메인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을 도왔습니다. 농부인데 그 남부에 그 농부인데 이게 지도가 그렇잖아요. 중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그 위에 뭐 캄보디아 있고 뭐 이렇게 라오스 있고 막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전 당시에 미군을 도운 생계형 농부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미군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아직도 미국으로 못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운이 좋아서 미국으로 온 거죠. 보복 당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래서 태국으로 일단 도피를 했다가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포틀랜드, 오레곤 그쪽에서 비행기 부품 작업 기계공으로 일하시다가 당첨 번호를 적어놓고 벽에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잠을 자면서 행운을 비셨다고 하죠.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목사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죠. 신에게 내가 가족을 위해서 46, 47 정도 되셨으니까 아직 젊은 가족이잖아요. 완전히 해놓은 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숨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내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 라오스,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기로도 했다. 이거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인은 아름다운 상을 주신 나의 신께 감사한다. 이게 이번에 이제 그 파워볼 당첨자의 마음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지금 정치 뉴스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일일이 아주 세세히 팔로우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귀한데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맨하탄의 이제 검사 엘빈 브래그 검사가
사업 기록을 위조한 그 혐의 34개, 이게 이제 기록 중심으로 갑니다. 이걸 위조를 해서 본인이 그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그걸 이제 숨겨서 그 당시에 변호사 마이클 코엔을 시켜서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주고 나중에 이게 이제 사업차 했다 하는 것으로 기록을 이제 그 변조 사기를 했다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 작업에 심층 분석 이런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마이클 코엔의 그 은행가 뱅커도 증언을 했고요.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해줬지만 나중에 갈라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되는 사람. 그 뱅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5년도에 이제 딱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선거에 나가려고 막 준비하고 이럴 때죠. 그때부터 본인은 이제 마이클 코엔의 뱅커로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접촉을 해서 일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시만 하더라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리미티드 회사, 유한 회사 같은 것을 2개를 설립해서 돈의 실체를 파악이 되기 어렵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제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 뭐 대단한 것은 나오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슨 리셉션에서 그 트럼프 타워 리셉션에서 스토미 데니엘스를 봤다. 이 트럼프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정도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판결 나온 것은 개그 오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 개그 오더를 15개를 이 케이스에서 위반을 해서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껌값인 거예요. 이게 몸을 가둔다 이게 아닌 이상은 한 케이스에 뭐 $1,000 벌금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봐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껌값도 안 되는 15,000달러잖아요. 지금 그런 정도가 돼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에머슨 칼리지와 더 힐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군데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전부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가고 있는데 지지율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오차범위라는 거. 이렇게 될 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이 사람은 3군데밖에 주 이름 못 올렸거든요. 하와이, 유타, 미시건. 앞으로 뭐 몇 군데 정도는 더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좀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재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4월 25일 LA타임스가 사설에서요. 독재자만이 권좌에 있을 때 면책 특권이 있다. 이것보다 의사당 폭동 사건과 더 많이 연관된 거죠. 독재자만이 권좌에 있을 때 면책 특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는 체포를 하지만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같은 데서는 총장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체포가 없는 겁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